자, 점행정 1번.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절차나 과정은 좀 숙지해서 가져가야 되겠지. 정답은 2번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예산심의 과정은 출제, 빈출, B급이야. B급인데 제일 먼저 국정감사, 그 다음에 시정연설, 상임위원회의 무슨 심사? 예비심사.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 자체가 확정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국정감사 다음에 시정연설의 이 순서를 가져가야 돼. 내가 안동, 국시 이렇게 했잖아. 국시. 그리고 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성격은 확장지향의 성격이 강하다. 이 확장지향을 일명 우리는 사업지향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네. 했고,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뭐라 했어요? 이거는 재정지향이라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삭감지향의 성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분들 그 회의 기간은 1년에 하나다. OX. 예결위는 상설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1년 동안 뭐 기간을 한정한다, 6개월 동안 한정한다 그런 게 없어요. 왜 상설로 항상 문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회기 기간 자체를 뭐 6개월로 한다, 뭐 5개월로 한다로 무조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상설위원회라 회기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가 맞는 겁니다. 자, 문제 2번. 예산의 운영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가? 1번에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 2번에 2월은 지출 재정통제수단. 그 3번에 4번, 5번 나왔는데 일단은 답은 나왔습니다. 몇 번이요, 여러분들? 1번이죠. 1번이 정답이고 2월은 재정통제가 아니라 신축성 유지 확보 방안이고 요 3번의 지출 원인 행위는 지출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관이 행하죠.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한 형식상의 회계 책임자 그럼 누구예요? 중앙관서의 장이 형식상의 회계 책임자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재무관이 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출 원인 행위는 계약행위야, 계약. 계약을 하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을 주는 지출 원인 행위다 그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민간업자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지출관을 임명하는데 지출관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럼? 지출 행위입니다. 돈을 주죠. 그러니까 지출 원인 행위가 아니라 지출 행위를 하는 게 지출관이야. 그 현재 한국의 지출을 얘기할 때는 뭡니까? 현금 지출이야, 수표 발행이야, 계좌 이체야. 계좌 이체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죠. 계좌 이체 방식.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들 그 5번에 계좌 이체는 재무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관이 해야 한다고 바꿔야 되겠고, 이 4번에 긴급 배정, 긴급한 배정 아니야. 여러분 회계인도 개시 전에 긴급 배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 통제가 아니라 신축성 유지로 바꿔보셔야 합니다. 자, 문제 3번. 예산 집행 신축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가? 1번 이용은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2번 전형은 반드시 잘못 나왔다. 기획재정부로 바꾸자. 기획재정부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바꿔놓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에 이용은 입법과목 간의 상호 융통이다. 이용과 전용은 목적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다. 5번에 계속비 이율을 최차 이율이란다. 자, 1번 맞고 3번 맞고 4번하고 5번 다 맞죠, 여러분들? 2번에 틀렸어요. 반드시 때문에 틀린 게 반드시. 자, 사회감이고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런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얘기죠. 그래서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예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번 표현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계속비 2월을 채차 2월, 이 채차 2월에 대한 개념도 가져가시고, 자, 4번에 신축성 예산 운영과 고리가 뭔가. 1번에 계속비, 2번에 사구일, 3번에서 운영, 4번에 총액 계상 예산, 5번에 예산 편성 지침. 예산 편성 지침 편성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하는 게 예산 편성 지침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의 신축성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편성의 지침이니까 편성할 때 지켜야 할 여러분들 규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신축성인 예산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중 준 예산에 의해 지출할 수 없는 경비 기록하세요. 이번에 공무원의 봉급 및 공공요금, 이번에 법률상 지출 의무 경비, 3번에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4번에 이미 예산 승인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답은 나왔습니다. 몇 번 여러분들? 3번이죠. 예비비는 지금 얘기한 준 예산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준 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작년도에 준해서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행정부가 지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현재 한국의 준 예산을 얘기할 때는 국회의 사전 의결의 원칙에 예외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기간도 무제한이고 그래서 헌법 제54조 3항에서는 준 예산의 사용 대상을 3가지 형태로 한정해 놓고 있다. 그 하나가 법정시설 관리 유지비 기억나? 법정시설 관리 유지비. 두 번째 법률상 지출 의무 경비. 세 번째 계속비. 요 3가지에 한해서 준 예산을 쓰도록 정해 놓고 있죠. 그럼 지금 얘기한 1번에 공무원 봉급이나 공공요금 바로 뭐야? 법률상 지출 의무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산이 성립 안 했다고 해서 공무원 봉급 지급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3번 아니고 4번이 바로 뭐야? 이 4번이 계속비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에요. 한국은 준 예산을 현재 채택을 하고 있다. OX. O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사용한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시험 문제 한국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다. 이게 맞는 거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좀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방정부도 한국이 한국 아니야. 한국이지. 이거 문제를 내려면 중앙정부 차원으로 이게 전제가 돼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사실 미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 해가지고 출제에 나온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때 한국은 그냥 중앙정부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여간에 그 표현들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문제 6번. 예산 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기로 왔어요. 자, 국가의 모든 세입은 국고로 통일적으로 기속되고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통일성 아니야. 다시 말해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직접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이게 통일성 원칙이죠. 그럼 지금 얘기한 통일성 원칙의 예외 어떻게? 목수특기 기억나? 목수특기 목은 뭐야? 목적세. 수는 수입 대체경비. 특은 특별회계. 기는 기금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통일성 원칙의 예외 그럼 뭘까? 목적세 일부이다 되겠죠. 예산의 원칙은 출제 빈철 A급이고 특히 원칙의 예외를 묻는 것들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6번 통일성 그리고 사전 의결, 완전성 3가지가 전체 출제의 60%를 차지합니다. 예산의 원칙을 물어볼 때 그 3가지가 굉장히 빈도가 높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7번. 정부의 사업 내용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시밀리한 분류.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능별 분류라 그러죠. 정답은 이제 3번이죠.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기능별 분류 아니야. 여러분, 기능별 분류는 세입 세출 예산 가운데 뭐에 적용이 돼?
세출 예산에만 기능별 분류를 쓰지 세입 예산에서는 기능별 분류가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기능별 분류는 세입 예산에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얘기했어요. 자, 기능별 분류는 여러분들 여기 보자. 방위비, 교육비, 외교비, 그리고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로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능별 분류예요. 자, 현재 한국의 예산은 프로그램 예산으로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가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했어요. 무슨 예산? 그래서 이 분야 부문을 얘기할 때는 기능에 따라 합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사업계획이야. 이 단위 사업이 건목이야. 그리고 요즘 프로그램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거는 하향식 예산 편성의 한도에 해당됩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총액배분 잘 편성 제도를 2003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예산 편성은 상향이 아니라 하향식이야. 그럼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부처에 내려주는 예산 편성의 한도액이 프로그램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업계획을 함정사업으로 잡아서 그럼 이 함정사업이 하향식 예산 편성의 한도액이 되고 단위사업의 묶음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단위사업의 묶음체. 왜? 함정사업을 다시 구체화시키면 구축 함정사업, 잠수 함정사업, 이륙 함정사업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이고 이거 뭐라 했어요? 사업계획에 따라 분류한다 그랬죠? 단위사업,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킨 세부사업으로 분류하는 거고 목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야하고 부문은 뭐로 분류한다? 기능별로 분류합니다. 뭐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출제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으로 옳게 묶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신축성 유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가번의 장기 계속 계약 제도는 계속비랑 유사한 제도입니다. 신축성 들어가는 거고, 예비 타당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 배웠죠. 총 사업비가 얼마? 적어놓자. 총 사업비 500억 이상. and 정부 지원비 300억 이상. 총 사업비가 500억이고 정부가 지원하거나 투자한 게 얼마? 300억 이상인 사업. 그럼 이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예비 타당성이라고 해. 보자. 경제성 및 정책성, 경제성 및 정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의 주체는 기재부 장관입니다. 누가 한다? 기재부 장관. 예비 타당성 조사 다시 보자. 자, 제일 먼저 금액 뭐라 그랬어요? 얼마? 자, 그리고 뭐를 분석한다 그랬어요? 경제성과 정책의 타당성. 주체는 누구라 했어요? 기재부 장관이에요. 이 지금 얘기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로 가는 게야. 타당성 조사는 주무부처가 하는 게야. 주무부처. 그리고 경제성이나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성을 분석합니다. 기술성. 현재 갖고 있는 기술로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사하는 것.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신축성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재정 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 편성 지침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고, 라본의 총액 계산은 총액만 올리는 걸 얘기해요. BK 두뇌 사업 해가지고 만약에 뭐 500억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금액 안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신축성 맞습니다. 재정 진단을 얘기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 진단을 실시해. 재정 진단 실시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재정 운영이 개판이야. 그러면 다음번 사업 자체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 안 하고 신규 사업 전개도 못하게끔 하는 제도예요. 재정 진단. 일단 재정 진단도 지금 얘기한 재정 통제입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그대로 보자. 외상으로 하는 공사 계약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정부가 재정 확보 없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하는 공사 계약이야. 그러면 금액의 한정성 원칙이 예외에 들어가지. 두 번째,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공사 기간은 복수년대에 걸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올해 외상으로 공사 계약하고 올해 끝나는 게 아니야, 공사가. 계약은 올해 했지만 내년도나 다음 년도나 그 다음 년도 100년도 상관없어. 그래서 공사 기간이 복수년대에 걸쳐서 이루어져. 그럼 뭐의 원칙이 또 예외야? 기간의 한정성 원칙이 예외에 들어가. 그래서 국고채무 부담행위도 신축성으로 보죠. 그래서 몇 번? 2번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 유의할게.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경우에 따라 재정 통제 방안으로 보기도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 틀려요. 자, 문제 9번. 자, 의회에서는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집행에서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자, 1번에 총괄 배정, 2번에 지출 통제 예산, 3번에 지출대 예산, 4번에 운영 예산, 5번에 통합 예산. 몇 번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하향식 예산 제도야. 뭐 예산 제도? 하향식 예산 제도. 이 하향식 예산 제도를 얘기할 때는 총액에 대해서만 통제하는 게야. 총액. 그리고 만약에 국방부 예산 만약에 여러분 58조, 그럼 58조에 대해서만 통제하는 게야.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 국방부가 알아서 집행하는 걸 얘기해. 재량 갖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총괄 배정 예산, 지출 통제 예산, 지출 대예산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이름을 운영 예산이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운영 예산. 그러니까 통합 예산은 관계없죠. 통합 예산을 얘기할 때는 보자. 일반에게 플러스 특별에게 플러스 기금.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을 모두 합한 것을 뭐라 한다? 통합 예산이라고 한다. 한국은 1979년도 IMF의 권고에 의해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79년도 IMF 권고에 의하여 시행된 거 통합 예산입니다. 이거 통합 예산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하향식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 10번. 재정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나타난 내용과 거리가 뭔가? 1번에 입법부의 정책적인 예산 결정에서는 가격 기재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중위 투표자 정리에 따른다면 자원의 최적 배분을 결과할 수 있다. 2번에 납세자는 통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므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국민의 합의가 반영돼야 한다.
3번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개별 예산 항목 거부권 부여가 필요한 주장도 있다. 4번에 납세자의 직접적 주권뿐 아니라 국회 예산 결산 심의 영역을 제거하는 것도 재정민주주의와 관련된다. 총액 배정 예산 등 최근의 신축적 유지 제도들은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재정민주주의를 얘기했던 모든 재정직구는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구자시키면 고전적 의미하고 현대적 의미로 나눠서 얘기해. 고전적 의미는 의회 재정주권주의야.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아니야. 그래서 의회가 재정 주권을 갖고 있다고 표현이고 현대는 납세자 재정주권주의예요. 그럼 2번과 3번과 4번은 다 납세자 재정주권주의, 의회 재정주권주의랑 관련이 돼야 안 돼요. 관련되죠. 5번은 총괄 배정 예산을 얘기할 때는 행정부의 재량을 강조한 신축성이지 통제를 위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5번도 무조건 맞는 표현이지. 근데 1번에 여러분 1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중위 투표자 정리인데 중위 투표자 정리는 정부 실패를 표현하는 여러분들 용어입니다. 정부 실패를 분석한 공공선택 이론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재정민주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게야. 알았냐? 정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공공선택 이론 모형이 다운스의 중위 투표자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보자. 선거에서는 무조건 많은 표를 얻어야지 승리하잖아. 그럼 물어보자. 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비교해 볼 때 완전히 색깔이 틀리죠. 민주는 뭐예요, 색깔이? 진보. 국민의힘은 보수죠. 그러면 이 양당제 같은 경우에 두 정당 자체의 색깔에 맞게끔 정강 정책을 발표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한테. 우리 나를 뽑아주면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 그럼 완전히 색깔이 틀리기 있기 때문에 정강 정책이 완전히 틀려야 돼. 근데 발표한 거 보면 그놈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진보하고 지금 그냥 보수가 구분이 없이 똑같은 걸 발표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많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왜? 중위 투표자의 선호에 입맞는 정강 정책을 발표해야지 표를 얻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정당이 지배 정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색깔에 맞지 않은 정책 공약을 했으니까 그 공약을 집행하면 당연히 색깔을 잃은 정당이 돼 안 돼? 되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이야. 됐습니까? 11번 영기준 예산 제도와 관련성이 적은 것. 이번에 투입 산출 결과 전반에 대한 검토. 2번 기관 또는 사업 목표를 중시. 3번에 점증지에 기초. 4번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배분. 몇 번? 3번이죠. 영기준 예산하고 PPBS 기획 예산은 총체주의죠. 점증지 결정 양식은 품목별 예산하고 성과주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를 볼까요? 어떤 부서가 ABC 세 가지 사업 추진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자. 가용자원이 총 100억이야. 그럼 여러분들 거기 순위 밑에 1부터 9까지 나왔는데 맨 끝에 나온 금액들을 한번 더해보자. 100억까지니까 30억 더하기 20억 그럼 50이죠. 10 더하면 60억. 그 밑에 15, 15, 90억. 그 밑에 10억. 거기가 100억이래. 그러니까 순위 6에서 끊기겠지. 그 6 밑에 선을 옆으로 쭉 꼽아. 그럼 A 사업을 얘기할 때는 A3가 선택되겠죠. 그럼 A3는 A1이 얼마야? 30이죠. A2가 얼마야? 10이죠. 더하면 얼마? 40이지. A3는 10이죠. 더하면 50. 그러니까 A는 모두 50억 투입. 1번 맞네요, 여러분들. 1번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A 사업은 여러분 50억이죠. 전년도는 A2가 전년도가 되는 게야. 전년도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30억에 10억 더하니까 40억이지.
그러니까 40보다 10억 많은 거니까 2번은 무조건 잘못했지. 자, B 보자. B는 어디서 선택이 돼? B2. B2는 B1이 얼마야? 20. B2는 15. 더하면 얼마? 35억. 그러니까 30이 아니라 35억이 돼야 되겠죠. 자, C는 C1이죠. C1이니까 15억이죠. 그러니까 4번을 본다 잘못했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연기준 예산은 이렇게 표를 주어지고 문제 형태에서 한번 나왔고 또 나올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 표를 보고 답의 형태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복식부기의 장점. 자, 단식부기, 복식부기, 발생지, 여러분들 현금지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 가져가야 합니다. 1번에 발생지 회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번에 단식 비용에 비해 회계 처리 비용이 적게. 복식부기는 여러분들 회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돼. 쉽게 세무사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하지. 아마 여러분들 아버님이 사업하시는데 1년 총 여러분들 이 수익이 8천만 원이 이상이면은 복식부기 의무 기장 대상자야. 그래서 세무서에 내야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못해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사한테 위탁을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럼 비용 나간다고. 그래서 단식부기에 비해서 회계 처리 비용이 많이 들죠. 2번 잘못했고 이번에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한 자기 검증 기능 내부 통제 맞죠 여러분들? 4번과 5번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14번 발생지역의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성과평가와 현금지하고 발생주의 가운데 진정한 성과 파악에 용이한 것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야. 어? 발생주의죠. 현금주의는 현금의 이출만을 따지지 채권 채무를 기록 못하잖아. 실질적인 성과는 채권이 얼마고 채무가 얼마인지까지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1번은 무관한 게 아니죠. 1번은 여러분들 현금주의고 2번에 선진국은 거꾸로 돼 있죠. 현금주의에서부터 발생주의로 바뀌고 있죠. 3번에 정확한 부채를 산정할 수 있다. 3번 정답이래. 그렇죠? 4번에 재정적자 계산을 위해서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가 더 정확하죠, 여러분들. 다른 건 뻔히 아는 표현들입니다. 자, 15번. 다음 우리나라 예산 제도와 관련이 없는 것. 자,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답을 한번 체킹해 보자.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1번은 맞죠, 여러분들? 명시이월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다. 맞죠? 지출 원인 행위를 전제하는 것은 사고이월이죠. 사고이월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해서 계약을 해서 그럼 돈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불가피한사로 집행이 안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2번 표현이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현재 예비비 책정 강제기 좀 채택하고 있죠. 일반 예비를 100분의 1 이상 하도록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회계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을 잘못했지. 계속비는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죠. 계속비의 경우 사고 이월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것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16번 문제는 B에서 C를 묻는 거예요. B에서 C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조직 성과에 있어서 재무적 관점 요점을 관리기법. 몇 번? 1번이죠.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관점까지 평가함으로써 균형 있는 균형 잡힌 성과 평가를 해서 만든 게 B에서 C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은 말이 안 되지. 2번 단기, 장기, 3번에 내부, 외부 관점 맞고 4대 관점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략을 시스템적으로 연결시킨다. 그 표현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가 목표의 구조도를 얘기했는데 맨 위에 여러분들 미션이 있고 그 밑에 비전이 있고 그 밑에 전략 목표가 있고 그 밑에 성과 목표가 있고 그
그 밑에 성과 지표가 있고 이 성과 지표를 위해서 BSC를 쓴다 안 쓴다? 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전략과 성과 이게 다 성과 지표에 다 들어가 안 들어가? BSC에 들어가 안 들어가? BSC를 토대로 전략과 성과 지표를 연결을 해야 하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17번 문제.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가? 1번. 예산 편성이란 정부가 사업을 구체하는 과정이다. 2번. 고시 예산 편성은 70년대 만성적인 재정적자 타겟적으로 등장하였다. 3번에 미시적 편성은 상향식 편성으로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한 방법이다. 4번에 자율예산 편성제는 하향식 예산 편성으로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예산이다. 5번에 총액 예산 제도와는 다른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건 여러분들 7번에 답이 나왔죠.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죠. 자율예산 편성 제도는 아까 제가 2005년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됐는데 하향식 예산은 맞지만 재정 통제를 위한 게 아니지. 총액만을 내려주고 구체적인 집행은 부처의 자율과 재량을 강조했기 때문에 재정 통제 때문에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17번 문제는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알았냐? 그리고 5번은 지워버려. 5번은 무턱대고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총액 예산 실익이란 말은 예산 총액을 설정하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율 예산 편성제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총액만을 배분해주고 총액의 실익 1000장이야. 그걸 넘기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총액 예산 자체는 하향식 예산 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관계가 없지. 예산 편성 예산을 얘기하고 5번 얘기를 하면 5번은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18번. 다음 중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틀린 거. 1번. 일반에게는 공공성을, 특별에게는 기업성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2번에 일반에게는 수지만을 나타내는 단식부기에 의존하고 특별에게는 대차, 대지표, 손익 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 작성을 필요하는 기업회계 방식을 이용한다. 3번에 일반회계는 예산회계법의 법적 적용, 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4번에 기금은 주로 소비성 원리가 적용된다. 주로 소비성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고, 기금은 주로 적립성 원리가 적용됩니다. 뭐가? 적립성 원리가 적용돼. 소비성 원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요. 알았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소비성 원리예요. 쓰고 뭐 없어지는 게야. 국방비 썼다가 없어지지. 그런 걸 얘기해. 근데 이제 적립성이나 저축성을 얘기할 때는 여기 보자. 공무원 연금 기금으로 하잖아. 그럼 아까 9.2%씩 뛴다 안 뛴다? 그럼 적립이 돼야 한다. 적립이 되잖아. 적립을 나중에 돈을 주잖아, 여러분들. 그건 이제 적립성을 얘기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금은 적립성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소비성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맞는 편입니다. 일반에게는 통일성 원리, 특별인 적용. 왜? 특별에게는 통일성 원칙이 예외가 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편이에요. 맞는 편이고, 거기 여러분들 3번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예산회계법 지워버리고 국가재정법으로 바꿔놓자. 그리고 특별회계, 기업회계 지워버리고 정부기업 예산법으로 바꿔놔. 그러면 지문이 맞아. 국가재정법 이쪽은 정부기업 예산법으로 바꿔놓으면 지문 맞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기업회계 방식이 보다 많이 적용되는 것은 특별회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은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좀 맞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 현재 단식부기 아닌 복식부기 방식을 바꿔놓고 있지만 일반적 관점을 얘기할 때는 2번 전체 지문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좀 바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여러분들 몇 번이에요? 19번. 자,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익히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1번 나온 거 보자. 준 예산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중앙정부 맞죠, 여러분들? 이번에 수억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제출한 후 최종 의결이 되기 전까지 예산의 일부의 변경을 필요한 때 편성한다. 그 표현도 맞죠? 그 3번 가예산은 채택한 적 있죠. 가예산은 한국제 1공화국 때 1공화국 때 가예산을 채택해서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준 예산은 지방정부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 그랬죠. 지방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최근에 쓴 것은 성남시야. 성남시에서 2013년도인가 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4번 표는 무조건 표현이 잘못됐고, 추경은 매년 편성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문재인 정부 때는 몇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5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아이가래 몇 번?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틀린 거니까. 그 다음에 20번. 자원의 희소성 해서 일단 여러분들 완만급청으로 이어도 어떻게 열어? 완만급청. 완화된 희소성 자체는 가장 자원이 풍부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은 물려 신규 사업까지 채택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다 화살표 놓고 PPBS. 그래서 완화된 희소성에서는 예산 제도 가운데 PPBS가 고려가 돼. 그리고 만성적 희소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계속 사업은 치중하며 신규 사업 추진 곤란하다. 그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만성적 희소성 때 쓰는 예산 제도가 바로 뭐냐? ZBB야, 연기준. 그리고 3번의 급격한 희소성은 계속 사업 위지의 예산 편성 곤란이 아니라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렇다. 거기 여러분들 그 2번에 만성적 희소성이 아주 계속 사업에 치중 나온 거 있죠. 그다음 계속 사업 플러스 증가분 적으나 계속 사업 플러스 증가분. 계속 사업하고 계속 사업 증가분은 충당하나 신규 사업 추진 곤란 이게 맞는 표현이야.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희소성은 신규 사업은 물론이거든요. 적어보자. 계속 사업의 점증적 증가분도 충족 못하는 상태야. 점증적 증가분. 그러니까 계속 사업에다가 점증적 증가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은 가능한 거죠. 극효과 사업은 계속 사업, 신규 사업 못합니다. 계속 사업은 합니다. 근데 점증 부분은 못하는 걸 얘기해. 이해했어요? 거기 만성적 효성은 계속 사업하고 점증 사업은 하지만 신규 사업 못하는 걸 얘기하고, 일본의 완화된 희소성은 세 개 다 하는 걸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총체 희소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계속 사업 마저 못하는 것, 총체적 희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요거는 내가 완만급청이야. 이렇게 계속 사업, 증가분, 신규 사업 이렇게 나눠놓고 이건 세 개를 다 해. 이거는 요거 하고 이거 못해. 이건 요거 하고 이거 못해. 이건 다 못하는 상태야. 알았냐?
이때는 뭐 PPBS가 고려되죠. 이때는 뭐야? ZBB 이런 식으로 연기죠. 이 약간 문제의 지문이 약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알았죠? 여기 계속사업, 증가분, 신규사업 해놓고 555, 55X, 5XX, XXX. 완만한, 만성, 급격한, 총체적. 됐죠? 여기까지 내용 정리. 뭐 이것도 뭐 출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달곤 교수, 서울대 행대 교수, 예, 교수 공자책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명정 파트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배운 내용들 집에 가서 정리 복습하세요. 자, 다음 주에는 통제개혁 지방자치 다 끝날 겁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